야, 오수선에 와. 당장 와. 그쪽이 누구신데요? 전화를 끊은 직후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외국인 바이어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 200억. 하지만 통역사가 없었죠. 바이어 한 명이 계약서를 집어들더니 찢어버렸습니다. 이건 사기야. 계약 파기한다. 외국어로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지금 당장 변호사 부른다. 바이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200억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 있던 평범한 옷차림의 여자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유창한 외국어로 말을 걸었죠. 바이어의 손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5분 후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대체 저 여자가 누구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여자가 10년간 무능력한 며느리로 살아온 한서연이라는 것을.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서연의 하루가 시작되었죠. 시댁 식구 12명분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 와이셔츠 다림질, 시어머니 출근 준비까지요. 야, 빨리 좀 해.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움직였습니다. 10년째 이런 생활이었으니까요. 오전 9시 회사 건물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서연에게 던졌습니다. 이거 외국어로 번역해. 내일까지.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런데 통역료는? 뭐? 통역료?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너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돈 타령이야? 가족이 가족 도와주는데 무슨 돈을 받아?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주제에.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척 이모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서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의 고졸, 에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 집안일은 잘해요. 통역도 좀 하고, 뭐, 수준은 낮지만.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전업주부치고는 쓸모있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냥 참아.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너도 알잖아. 내가 학력도 그렇고.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죠. 밤 11시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였습니다. 서연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곧 가방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비밀이 그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200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해외 바이어 50명도 왔죠. 무대 위에 시어머니가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우리 회사의 글로벌 역량 덕분입니다. 특히 우리 다은 비서가
서연은 객석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서연이 통역한 계약들이 떠올랐습니다. 외국 기업과의 계약 80억, 또 다른 기업과는 120억, 그리고 150억까지 총 35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다은 비서가 외국어로 소통하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은은 기초 회화도 버벅거렸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귀빈실에서 시어머니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야, 서연아. 다음 주에 외국 바이어 온대. 너 외국어 좀 하지? 네, 조금요. 조금? 얼마나? 간단한 상담은 가능합니다. 그래, 그럼 됐어. 대신 조용히 해. 바이어들 앞에서 내가 튀면 안 돼. 우리 회사 품격 떨어져.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보, 저도 정식 직원으로. 서연아, 내가 무슨 직원이야. 학력도 그렇고 경력도 없잖아. 그냥 엄마 좀 도와주는 거지. 서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원 졸업증서, 국제기구 신분증, 7개 언어 자격증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다시 가방을 넣었습니다. 10년 전에 한 약속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전날 시어머니가 말했었죠. 경력은 포기하세요. 며느리가 나보다 스펙 높으면 안 돼요. 서연은 그때 서명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남은 건 굴욕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회사와. 회의실에 도착한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낯선 젊은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소개할게. 김다은 씨. 우리 회사 새 비서야. 외국어도 잘하고 스펙도 좋아. 다은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외국 어학연수 다녀왔어요. 서연은 가만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다은이가 글로벌 업무 담당할 거야. 너는 이제 집안일이나 집중해. 네. 서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외국 바이어와 긴급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전속 통역사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2시간 후에 계약인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가 외국어는. 시어머니가 잘랐습니다. 넌 됐어. 다은이 나섰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저 점수 높아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 그래. 다은이가 해봐. 미팅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손님은 외국분이세요. 다른 언어로.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다른 언어? 네. 그럼 어떻게? 서연이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하하. 남편도 말했습니다. 서연아, 농담이지? 통역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인사말 정도? 계약서 조항까지 가능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설마 진짜? 다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농담하시는 거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일단 해봐. 안 되면 미팅 취소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팅룸이었습니다. 외국 바이어 3명이 입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은은 불안하게 서 있었죠. 바이어가 외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외국어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바이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의 완벽한 발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발음, 억양, 문법 모두 완벽했습니다. 30분간의 미팅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동시통역을 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면 즉시 외국어로 전달했습니다. 바이어가 말하면 즉시 한국어로 통역했죠. 바이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통역사 칭찬이었습니다. 서연이 통역했습니다. 사장님, 통역사 칭찬하십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계약서 조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하나하나 완벽히 통역했습니다. 바이어들이 감탄했습니다. 외국어로 칭찬이 쏟아졌죠. 훌륭해요. 계약서 완벽합니다. 도장이 날인되었습니다. 200억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바이어들이 서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말 프로페셔널하십니다. 서연은 공손히 받았습니다. 바이어들이 나간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외국어를 어디서 배운 거야? 독학했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독학? 저 정도를? 오래 공부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서연아, 다음 주에 다른 외국 바이어 온대. 다른 언어도 할 줄 알아?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써먹어야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간 봐온 눈빛이었으니까요. 착취가 더 심해질 거라는 걸 서연은 직감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사노동을 했습니다. 오전 9시에는 회사 통역을 했죠. 오후 3시에는 계약서 번역을 했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통역한 계약 총액은 800억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받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옆에 다은을 앉혔습니다. 공개적으로요. 소개할게. 다은이는 우리 회사 글로벌 업무 총괄이야. 서연은 테이블 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이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집안일이나 하세요. 통역은 제가 할게요. 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서연이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다은이가 있으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하자. 뭐라고? 다은이랑 재혼할 거야. 넌 너무 평범해. 능력도 없고 학력도 없고 10년을 함께. 그 10년이 지겨웠어. 내가 뭘 했어? 통역?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 서류 속에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였습니다. 여기 서명해. 넌 무능력자니까 재산 못 받아. 법적으로 그래.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회사였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선언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 고소합니다. 네. 회사 기밀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바이어 정보를 빼돌렸어. 증거도 있어. 조작된 증거들이었습니다. 서연이 접근하지도 않은 파일들이었죠.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업무방해죄, 기밀 유출죄.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뭘 부인해? 너 같은 무능력자가 우리 회사 망치려고 했지? 보안팀이 서연을 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 도둑이래. 회사 정보 빼돌렸대. 서연은 건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짐도 못 챙기고요. 비가 내렸습니다. 서연은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건 휴대폰 하나뿐이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요. 여보세요, 준서 선배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한서연입니다. 도와주세요. 사흘 후였습니다. 회사 앞에 흰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섰습니다. 박준서 변호사가 내렸습니다. 옆에서 서연도 내렸죠. 하지만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10년간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서연아, 너 뭐하러 왔어? 경찰 부를까?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소하시겠다고요? 좋습니다. 저희도 고소하겠습니다.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한서연 씨는 국제기구 공식 동시통역사였습니다. 명문대 통번역대학원 수석 졸업. 7개 언어 동시통역 가능합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 10년간 통역한 계약 총액은 2,300억 원입니다. 통역 수수료 기준 계약 금액의 2%, 총 46억 원 미지급입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외국 바이어 긴급 미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역이 없었습니다. 다은은 기초 회화도 못했습니다. 바이어가 물었습니다. 통역사는 어디 있냐고 외국어로 물었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바이어가 소리쳤습니다. 통역 없으면 진행 불가능합니다. 바이어들이 전원 퇴장했습니다.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었습니다. 다른 외국 바이어들도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 다른 바이어는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다른 나라 바이어는 미팅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모두 같았습니다. 통역이 없어서요. 회사 매출이 70% 급감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가 물었습니다. 대체 통역사가 누구였기에 이렇게 됩니까?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며느리요? 그 고졸이요? 아니 명문대 통번역 국제기구.
이사들이 경악했습니다. 10년간 무급으로요? 미쳤습니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회사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이었습니다. 서연과 시댁 가족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진술하십시오. 서연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10년 전 저는 국제기구 동시통역사였습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준혁 씨와 만났을 때 그는 제 스펙을 알고 접근했습니다. 10년 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이 말했었죠. 국제기구 통역사라고. 대박이다. 우리 엄마 무역회사 하시는데 완전 딱인데? 우리 결혼하면 내 능력으로 회사 엄청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결혼 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조건이 있어요. 결혼은 하되 경력은 포기하세요. 네. 며느리가 나보다 스펙 높으면 안 돼요. 집안 분위기 망가져요. 대신 통역은 무급으로 도와주고 밖에서는 고졸로 소개할 거예요. 거절하시면 결혼 취소해요. 서연은 당시 순진했습니다. 사랑하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경력 포기 각서예요. 법정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10년간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공로는 시어머니 것이었습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급료도 인정도 존재감도 없이 그저 도구로 살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학위증을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제 이름을 스스로 지웠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방청석에서 훌쩍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십시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울고 있었죠.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10년간의 계약서, 서연의 통역 기록, 무급 노동의 증거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장혜숙, 10년간 원고를 기망하여 무급 노동 착취, 통역료 46억 원과 위자료 5억 원 지급 명령. 피고 최준혁, 이혼 판결, 재산 분할 50%와 위자료 3억 원. 피고 김다은,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 징역 6개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은은 오열했습니다. 법정 밖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서연 씨,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0년간 저는 제 이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학위도 경력도 존재도 지웠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그 위에 붙어 있던 것을 떼어냈습니다. 국제기구 동시통역사 배지였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배지를 정장에 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다시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처럼 능력을 숨기고 사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같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연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석 자리에 있었죠. 바이어가 말했습니다. 우리 공식 파트너로 모시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국제기구 본부에서 온 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석 통역사 제이였습니다. 바이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서연이 시어머니 앞을 지나갔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서연이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사모님,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10년간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아, 그리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통역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시급은 시간당 200만 원입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복도였습니다. 배지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진짜 웃음이었습니다.